오늘은 드디어 이제 적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미분이 끝나고 적분까지 실은 한 3주가 네. 넘게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적분은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에서 이 부정적분의 성격이 적분의 의미에 담기질 않아서 거기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거든요. 네. 자, 그 3주 동안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먼저 적분이 뭔지부터 순서대로 설명하면서 왜 우리가 그러면은 굳이 3주라는 또 시간을 썼고 그런 것도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럼 먼저 적분이라는 단어, 일단 적분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려면은 사실 적분은 한자풀이를 보면은 되게 알기 쉽거든요. 적분, 이 적자가 쌓는다, 쌓을 적자, 쌓는다는 의미고, 이 분자는 나눌 분자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순서를 다르게 보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그럼 우리가 뭘 쌓는 다음에 다시 그걸 나눈다는 건가? 아니면 쌓는 것과 나누는 건 좀 반대되게 보이는데 왜 이거 두 개를 섞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순서를 쌓고 그걸 다시 나눈다고 생각하지 말고 분을 먼저 봐야 돼요. 쪼갠 다음에, 어떤 것을 쪼갠 다음에, 잘게 쪼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쌓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뭘 쪼개고 뭘 쌓는다는 그렇죠. 건지. 계산이 빠졌죠. 네, 뭘 쪼개는지를 알아야지 일단 우리가 뭘 도대체 구하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 쪼개는 대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조금 전을 거슬러 가는데, 저희가 저번에 기하를 처음에 다뤘을 때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도 구해보고 직각삼각형 넓이도 구해보고 그냥 삼각형 넓이도 구해보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원리를 제대로 도출하지 못하고 좀 애매하게 끝냈던 게, 원의 넓이를 그럼 어떻게 구했나. 그 원의 넓이가 꼭 아니어도 정말 이상한 뭐 표주방 얘기도 나왔었고 네. 별 넓이가 다 나왔었는데, 걔네는 그럼 우리가 했던 뭐 이렇게 잘게 이렇게 뭐 블록처럼 나눠서 뭐 넓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도 안 되고, 그런 넓이의 절반인 삼각형의 넓이 표현하는 방식과는 또 달랐었는데,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사실 우리는 설명 못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부터 막 하다가 이거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 미뤄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탐구해 왔던 게 어떻게 보면 적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를 뭐 어떻게 쪼개냐, 뭐 이따 좀 더 다시 개념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얘 넓이를 그 자체로는 알 수 없으니까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쪼갠 것을 다시 모아가지고 좀 다른 넓이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현대 수학에서는 좀 더 이런 넓이도 자주 구하지만, 좀 더 우리가 현대 수학에서 주로 다루는 게 함수잖아요. 함수 전에 배웠던 그런 함수들의 그래프도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쉽게 배우는 1차 함수야 이렇게 직선으로 있겠지만, 그런 거야 밑넓이 뭐 우리가 기하학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사각형 넓이 구하듯이 하면 되죠. 근데 문제가 있었던 건, 우리가 2차 함수도 배웠고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3차 함수도 배웠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것도 배웠는데, 그럼 얘네는 밑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야 이런 거죠. 왜냐면 얘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얘는 사각형 넓이로 못 설명하고 삼각형 넓이로도 못 설명하니까, 얘를 그럼 어떻게 한번 넓이를 구해볼까 해서 나왔던 학문이 적분이고요. 사실 이 적분을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해요. 정적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나뉘는데, 이거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된 거를 정적분이라 하고, 이러한 정적분은 뭐 몇 년 전쯤에 생겼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사실 훨씬 전이거든요. 네. 뭐 정적분은 아까 설명했듯이 기하학으로 담지 못한 내용들이 실생활에 확장되면서 방금 호기심과 필요에 의해서 생겼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적분이 언제 생겼냐고 말씀 물어보신다면은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힘들고, 하여튼 어쨌든 고대 그리스 시대,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어요. 고대 그리스, 그리고 기원 전, 그냥 역사가 굉장히 이건 길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학문과 적분을 우리가 사실 같이 카테고라이즈를 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적분은
어떻게 보면 역사나 출발점 이런 걸 보면 미분이랑은 더 관계가 없고 더 역사가 깊은 거예요. 그리스 시대 때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볼까 해서 생각했던 게 적분이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2-3주를 쉬었던 이유인데 그러면 정적분 말고 우리가 사실 적분에 부정적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부정적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를 어떻게 적분이라고 분명히 우린 하나로 부르잖아요. 분명히 뭔 공통점이 있으니까 얘네를 정적분, 부정적분 합쳐서 적분이라고 부를 거고 얘네를 같이 쓰는 건데 근데 왜 얘네를 굳이 공통점 차이점으로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카테고리를 만들지 못했을까를 차근차근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정적분을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는 넓이를 그렇게 구한다 했지만 정적분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 말고 좀 쉬운 예시로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원의 넓이 구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은 이게 약간 블록 쌓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되게 잘게 쪼갠다 했는데 직사각형을 되게 이렇게 잘게 쪼개, 되게 잘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직사각형 하나하나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여기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틈이 남네요. 얘네 공간 남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법은 지금은 직사각형의 밑변이 좀 크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는 게 그럼 더 잘게 해보자. 진짜 더 잘게. 진짜 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쪼개면은 이 틈도 점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한번 계속 반복해 보면은 이 넓이가 거의 원의 넓이랑 비슷해지겠죠. 근사값이 되겠네요. 이제. 네, 근사값 개념이랑 어떻게 보면 거의 같다고 그냥 근사값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러면 좀 정확성이 부족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했던 과정이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극한이라는 게 어디로 한없이 보내게 되면은 어디로 다가가겠구나 이런 개념인데 얘도 좀 마찬가지인 게 이 직사각형의 밑변을 점점점 잘게 쪼개서 보내보면 여기 보이듯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거의 안 보이죠. 지금 그림으로 그렸을 때도 이 오차가 점점 줄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밑변의 길이를 점점 더 잘게 쪼개서 더하게 되면 이것보다 저는 뭐 눈으로 보여야 되니까 나타낼 수 없지만 진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나타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오차는 0에 가깝겠죠. 0으로 다가가겠죠.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 직사각형들을 계속 더해주게 된다면 이 넓이가 점점 더하다 보면은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결국은 원의 넓이 다가가겠구나 이런 발상을 고대 그리스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했던 게 아르키메데스, 우리가 잘 알는 아르키메데스인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접근법으로는 이건 좀 더 익숙하실 수 있는데 원 자체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다각형으로 접근해보자. 우리가 저번에 냈던 결론이 다각형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둥근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계산 못한다는 거니까 쉽게 생각해서 육각형 먼저 생각해보자 해서 육각형 이렇게 이 원 안에 있는 육각형의 넓이 계산해보고 그러면 반대로 원 바깥에 있는 육각형의 넓이도 한번 계산해보고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그림이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근데 설명을 따라오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 원의 넓이는 이 육각형의 넓이보다는 클 것이고 이 바깥에 있는 육각형의 넓이보다는 작을 것이죠. 그럼 우리는 원의 넓이를 살짝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범위로. 안으로 범주를 좀 줄이죠.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엄밀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어디까지 나아가냐? 한 98각형까지 나아갑니다. 짱구를 거기까지 굴려. 원에 가깝네요 거의. 거의 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되냐면 거의 각이 있긴 있는데 거의 원에 이거 뭐 가까웠듯이 이렇게 각이 있긴 한데 거의 원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각형을 만들어서 얘 넓이를 진짜 계산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거 엄청난 노력이고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계산하려면 삼각형 하나하나 넓이 다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 힘든 작업을 반복해서 아르키메데스가 또 해냈던 거는 이 작은 정 98각형의 넓이보다 원이 클 거고 큰 정 98각형의 넓이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어쨌든 그렇게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은 오차가 아까보다는 훨씬 줄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해낸 해법은
우리가 계산의 현재 계산 기술로는 98각형까지밖에 못했지만 미래에 어떠한 수학적 좀 더 기술이 발달해서 98각형이 아니라 얘를 한번 그냥 무한히 많은 각으로 이루어진 각형으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걔의 넓이가 원과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 원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했던 게 아르키메데스의 해법이었고, 그렇게 해서 나타냈던 게 원의 넓이인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원의 넓이를 구했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근데 얘도 결국은 처음엔 근사값 아니냐. 왜냐면 얘 넓이에서 오차가 생기니까 이 오차, 이 오차, 이 오차. 그렇죠. 여기 빈 공간 분명히 생겼고 빈 공간 분명히 생겨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의심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냈던 그리스 수학자들의 해법은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더 얇게 채를 썰어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오이를 이렇게 썰라고 했는데 얘를 이렇게 좀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잘랐다면은 좀 더 얇게 써는 걸로 해법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인들도 얻어냈던 해법은 너무 차이가 크면은 그러면 더 얇게 썰면 되지. 그러면 더 얇게 썰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무한히 이거를 얇게 썰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이 원에 대한 그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에서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미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앞서 방금 제가 살며시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건데 이걸 사실 설명하기 지금 힘들기 때문에 적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극한이라는 거를 쉽게 설명한다면은 좀 벗어나긴 했지만 쉽게 설명하면은 x가 예를 들어서 2는 아닌데 2로 한없이 다가가는 거예요. 쭉 다가갈 때 얘는 어디로 다가가겠는가? 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한소수 예를 들어서 2.99999 배우면은 이거 우리는 그냥 3이라고 한다잖아요. 사실 저는 이거 배웠을 때 굉장히 싫었거든요. 아니 쓸 때 보면 2.99999 뒤에 어딘가 가다 보면은 0.0000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차는 있는 건데 왜 얘를 3으로 얘기할까? 그것도 이 극한의 개념이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2.999가 가다 보면 그 오차가 그냥 0에 수렴한다고 표현하듯이 0에 그냥 다가가기 때문에 그냥 얘는 3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라는 건데 이 넓이 구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엔 오차가 물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얇게 썰었던 거예요. 더 얇게 채를 한번 썰어보자. 그래서 더 얇게 직사각형을 했던 거고 그런 과정을 반복할수록 이 오차가 생겼던 넓이는 점점 줄겠죠. 그러면 그 넓이는 그냥 원의 넓이에 다가가겠다. 극한의 개념을 살짝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야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98각형 얘기했던 것도 같은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적분을 했던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적분을 왜 했지? 적분을 개념은 이렇게 뭐 쪼개서 쌓는다 했는데 결국 적분을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분을 얘기해 주면은 적분 왜 했냐? 그냥 넓이 구하려고 한 거예요. 넓이. 근데 어디의 넓이? 우리가 기하에서 쉽게 다뤘던 거는 다각형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원이나 곡선 이런 거의 넓이를 우리가 쉽게 못 구했던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구할 건데 이게 우리가 얻었던 궁금증이고 이 궁금증을 어떻게 그럼 풀 것이냐를 공부했던 게 알아냈던 학문이 바로 적분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정적분. 이게 정적분의 시초인 거예요. 네. 자, 지금 우리 적분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를 같이 이제 떠올렸냐면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잘게 끝도 없이 쪼갠다. 근사값으로 거의 오차가 없을 때까지. 네. 그럴 때 우리 미분에서 설명했던 부분하고 같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와 미분과 적분이 쌍둥이처럼 같이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원을 잘랐을 때 우리 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호. 그렇죠. 호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주율은 3.14 이렇게 금방 얘기하지만 자, 이 파이의 개념이 그러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까지 여기서 좀 뭔가 다뤄줘야 좀 잘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극한을 나타내다 보면은 이걸 어떤 함수로 표현해야 돼요. 사실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여기서 좀 더 수학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하기는 하는데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정다각형 넓이 구하듯이 이걸 이렇게 삼각형을 쪼개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육각형이면은 그림이 좀 많이 그런데 정육각형이면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배우는데 쉽게 정삼각형 6개로 쪼개거든요. 그 넓이 하나를 구해서 6개로 그럼 채우자. 곱하기 6 하면 네, 이렇게 하면은 정육각형의 넓이. 그 비슷하게 원도 정삼각형은 아니고 삼각형으로 쪼개보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개서 이 넓이들의 합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것도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오차가 분명히 생길 것인데 얘도 결국은 삼각형을 더 많이 더 잘게 삼각형을 쪼개다 보면은 그 오차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해줘야 되는데 이 각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세타라고 표현하는데 그 세타라고 표현하는 거를 이걸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조금 이게 좀 산 넘어 산으로 가긴 하는데 우리가 몰래는 사인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돼요. 근데 그 사인 함수에서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나오게 되는 함수값이 파이거든요. 이 사인 함수로 표현하게 돼서 나오는 값이 파인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원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파이 곱하기 몇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n개가 이 원의 넓이라고 친다면은 n개 곱하기 몇 파이 했기 때문에 사실 원은 n파이 몇 파이 이렇게 나타났던 거고, 이 파이라는 개념이 또 필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건 이거예요. 파이를 왜 생각해냈냐? 이렇게 원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원의 넓이는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3분의 1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리수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좀 반지름과 연관짓고 싶죠. 왜냐면 반지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원에 대한 가장 많은 걸 알려주고 가장 쉽게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면은 이 원의 넓이를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수가 없을까 해서 생각해냈던 게 얻어냈던 게 파이라는 숫자인 거고, 그 파이라는 숫자는 애초에 우리가 계산했을 때도 오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무리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이라는 숫자가 탄생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파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수학자들도 좀 굉장히 재밌게 연구하는 수 중 하나예요. 뭐 자연상수 2라는 숫자들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재밌어하는 숫자들인데요. 조금 다른 쪽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원의 넓이도 그렇게 구한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비교적 우린 정적분을 한번 봐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적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두드리면서 얘기를 해서 아마 적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친구들도 우리 얘기 과정 중에 여러 가지를 아마 건드려줬을 거예요. 네. 도형 다각형부터 해서 파이 얘기까지 이제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념 정의를 이렇게 다양하게 두드렸으니까 이제 쉽게 비유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네, 사실 이 비유 뭘로 할 거냐, 뭐 정말 저는 쉽다고 이건 오히려 생각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아까 근사값 얘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 게 이게 블록 쌓기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블록 쌓기를 근데 어떻게 하냐, 채 썰기 하듯이 블록 쌓기 한다. 제가 채 썰는다는 표현을 왜 자꾸 사용하냐면 우리가 요리할 때도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땐 크게 자르지만 이게 좀 더 자세히 자르기 위해서는 채 썰잖아요. 잘. 그거랑 비슷하게 얘도 크게 썰면은 얘가 넓이가 너무 오차가 크니까 채 썰듯이 잘게 자르면서 블록 쌓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정사각형 넓이 구할 때도 블록 쌓기는 해줬어요. 이 블록들을 더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이었는데 우리가 얻어낸 결과는 이거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얘네같이 좀 덜 깔끔한 좀 매끄러운 도형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넓이 구했을 때 블록 쌓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뭘 추가하자? 채 썰기를 추가하자. 그냥 얇게 써는 과정이 있다 얘는. 그걸 이해하면 사실 쉬운 거예요. 채 썰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워드는 얘는 채 썰기인 거예요. 채 썰기. 이 채 썰기. 우리가 어머님들이 맨날 요리하실 때 딱딱딱딱딱딱 얇게 채 썰듯이 우리도 이 넓이를 더할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얇게 채를 썬다. 이게 바로 정적분에서 채 썰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약간 이제 또 듣는 분들은 한 가지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겠죠. 근데 시작할 때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이라 했지 않냐. 근데 너는 정적분만 설명했지 않냐 지금. 그럼 부정적분은 도대체 언제 설명해 줄 거고 왜 연관을 지었냐. 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끝까지 갈 건데요. 네. 우선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를 하면 적분은 얇게 채를 써는 것과 같다. 네. 왜? 채를 얇게 쓸수록 근사가에 가깝기 그쵸.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적분에 대한 개념과 비유는 이제 얇게 채를 쓴다라고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짜증나게 적분에 정적분, 부정적분이 네. 있는데 이 부정적분은 적분이라고도 할 수 없고 참 애매합니다. 근데 미분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한번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분에서 자, 정적분의 부정적분의 공통점 차이점, 사실 미분과 정적분, 부정적분의 차이점 이렇게 예. 한번 같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사실 학문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그 공통점은 단 한 가지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나타나는 공통점은 유일하게 학문 근본적으로, 왜냐면 얘네는 사실 쓰는 기호도 비슷해요. 왜냐면 정적분은 뭐 이렇게 인티그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느려 쓰이는데 부정적분은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 써면 A, B만 지우고 이렇게 써요. 기호도 똑같아요. 근데 기호가 닮은 이유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얘네가 연관이 있어서 기호를 닮게 쓰는 거지 학문 근본적인 공통점은 아니니까 그건 차치한다고 치고, 학문 근본적인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전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극한. 이 극한이 오늘 언급이 사실 많이 되죠. 제가 극한을 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진 못하니까 사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좀 더 고등 수학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극한이라는 게 결국 한없이 다가갔을 때 얘가 어디로 다가가겠느냐라는 개념인데, 정적분도 아까 넓이 구할 때 결국은 한없이 다가가는 개념을 썼어야 됐죠. 왜냐면 이 자체로 구한다면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없이 잘게 쪼개고 채를 썰고 채를 썰면서 더하는 과정에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우린 소환을 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부정적분에 왜 그런 극한이 쓰이냐? 부정적분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좀 설명하게 되는데, 부정적분은 사실 역사가 300년밖에 안 됐어요. 300년 좀 됐죠. 얘가 18세기에 생겼으니까. 언제? 뉴턴, 아이작 뉴턴,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미분을 창시했을 때 같이 생긴 게 적분이요. 부정적분.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미분을 어떤 함수를 미분했다고 쳤을 때 함수를 미분한 그 값이 나오겠죠. 그걸 우린 도함수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필연적으로 좀 약간 청개구리 심보는 있잖아요. 약간 미분을 해서 얘가 나왔으면은 우리 반대로 해볼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 미분했던 게,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왔으면 어떤 놈을 미분해야지 얘가 나올까라는 반대 발상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부정적분인 거예요. 부정적분. 근데 그러면 결국 부정적분은 뭐랑 연관 지어야 되냐? 이 미분이랑 사실 굉장히 연관이 깊거든요. 차라리 부정적분은 미분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미분도 전에 설명했듯이 미분을 어떻게 했냐고 보면은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냐? 이 기울기 처음엔 평균 변화율로 설명하다가 이거는 너무 실생활에 필요도 없고 부정확한, 어쨌든 무책임한 설명이다 해서 점점점 거리를 좁혀가면서 점점 더 짧은 시간에서의 변화율을 계산했던 거고, 거의 한 순간에 가까울 정도의 변화율을 나타냈던 게 미분이거든요. 근데 걔도 결국은 극한의 개념이 그럼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1초부터 5초, 너 1초부터 5초까지 얼마나 빠르게 달렸어? 평균 속력 5km/s. 좀 말이 안 되는 숫자긴 하지만 거의 그렇게 나갔어 라고 했는데, 너무 부정확한데? 그럼 1초부터 2초로 좀 줄여보자. 그래서 이렇게 갔네. 근데 이것도 너무 난 부정확하다고 느껴. 그래서 1초부터 1.001초, 1초부터 1.00001초 더 나가선 1에 그냥 다가갈 정도로 했을 때의 변화율, 그것도 결국 극한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때 미분을 설명할 때는 현미경의 개념, 예. 돋보기의 개념을 말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볼 때는 시속 몇 킬로 하고 끝나지만 그렇죠. 시속 10킬로라고 해도
그게 일정하게 10km가 아니라 그쵸. 네, 어느 때는 빨리, 어느 때는 천천히 느리게. 그런 것들을 현미경을 대면 실은 엄청난 곡선으로 이 변화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변화율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거, 네. 그걸 이제 미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분과 미분에서 이런 극한이 원리가 같이 본질적인 네. 개념이다 해서 지금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과 부정적분 둘 다 이거를 본질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극한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공통점이 생기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거의 차이점밖에 저는 없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정적분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했죠? 고대 그리스 때부터예요. 고대 그리스 엄청 옛날이에요. 엄청 옛날. 이거는 우리가 기하학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넓이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역사가 깊거든요. 근데 이 부정적분을 보면은, 부정적분의 경우에는 이 역사를 보면은 되게 짧아요. 18세기 1700년대 18세기. 왜? 미분을 그냥 한번 미분의 반대로 한번 그냥 우리 계산해보고 싶어 해서 했던 게 부정적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부정적분 정적분을 지었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당시 관점으로 한번 봐볼까요? 정적분은 그냥 정적분인데 부정적분의 이름은 분명히 다르게 지었을걸요? 얘는 그냥 A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름이 전혀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왜 부정적분을 만들었냐? 이거는 지금 당장은 솔직히 여러분께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있는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있는데, 얘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정말 우연히 진짜 우연히도 우리가 몰랐는데 이 관계없는 이오는 둘이 알고 보니까 얘네 둘이 연관이 있네. 전혀 학문적으로 보면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전혀 학문적으로 보면은 서로 배경도 다르고 서로 알려 했던 것도 다르고 그냥 주어 목적어 서술 이런 게 다 다른 놈들인데, 아니 얘네들과 연관이 있어. 어떻게? 정적분은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넓이를 잘게 채 썰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요. 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원넓이는 이렇게 구했다 치지만 함수나 넓이를 구하는 게 복잡해지면 우리가 수학자들도 넓이를 구하는데 고생을 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옛날에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야 너 정적분 10개 구해와봐 하면은 망했다, 이거 언제 다 구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 알고 보니까 뭐야, 부정적분을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었네 해서 얘네를 연관 지으면서 그러면 얘도 적분이라고 그냥 불러. 왜냐면 얘가 얘를 통해 계산되는데 얘를 적분이라고 못 부를 게 뭐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게 된 건데, 그걸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 차이점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적분은 넓이를 구하는 건데 부정적분은 그냥 변화율의 반대, 그냥 변화율의 반대 라는 개념을 통해서 출발했던 거고, 미분의 반대인 거죠 한마디로. 그 외에도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도 부정적분은 사실 정해지지 않아요, 값이. 그 부정적분은 함수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정적분 넓이 구한다 했죠. 뭘 구하는 거예요? 숫자를 구하는 거예요. 얘는 숫자, 그냥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사실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테고리를 지을 때 부정적분을 설명할 때는 얘는 미분이랑 붙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용어를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같이 붙였던 이유는 부정적분이 정적분의 계산을 쉽게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지,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같은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분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좀 다른 학문이라고 인지를 하고 얘는 미분이다 라고 인지를 해줘야 돼요. 미분과 그냥 반대된다, 그냥 미분에 있는 카테고리다 라고 해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3주 동안 이 부정적분 때문에 예. 적분을 10변을 또 했습니다. 정말.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우리 미분부터 나갔고 이제 적분을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자, 미분은 마치 돋보기 현미경과 같다고 해서 아까 우리 시속 10km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게 꾸준히 10km가 아니라 그 사이의 변화율. 네.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는 그대로인데 돋보기랑 현미경을 댔을 때는 이 많은 변화를 예측하는 잘게 쪼개는 미분이라고 표현했고, 적분은 아주 간단하게 넓이 구하기라고 비유를 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그냥 넓이가 아니라 기하할 때랑 조금 다르죠. 우리 뭐 이렇게 표주박이 웅크려도
뾰록 나오고 이렇게 할 때. 네. 그래서 그쵸. 이걸 구하기 위해서 잘게 채를 써야 채를 된다. 썬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아마 머리에 쏙 들어왔을 겁니다. 어려운 친구도. 근데 이제 이 부정적분이 말썽이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자, A에서 B까지 가서 여기에 어떤 값을 네. 구했어요. 그럼 이걸 값을 구하는 걸 미분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거꾸로 왜 이 결과값이 나왔지를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 그게 부정. 이거를 바로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가 부정적분은 미분의 반대예요라고 했던 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뭐야 문제도 하나도 안 풀고 뭐 날로 먹네 그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숲을 알아야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나무들은 실은 각자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개념과 본질,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개념을 꼭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한 자는 이제 마음이 답니다.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지? 아 이런 원리였네. 야 문제로 접근하니까 너무 짜증났는데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이야기로 접근하니까 재밌네. 그쵸. 재밌으면 앞으로 할 수 있거든요. 좋아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막겠습니까? 네. 저 수학 얘기 나와서 지금 드리면 어떤 친구가 그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학생이라고 그래요. 네.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랍니다. 네. 과연 수학을 잘할까요? 잘 잘하진 못해요. 하지만 제일 재밌답니다. 네. 좋아서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너무나 잘하는 걸 요구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는 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 행복하거든요. 내가 지적장애인이라서 IQ가 80, 7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수학이 제일 재밌어. 네. 자, 그 자세. 우리가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전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수학이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에서 발견의 기쁨을 계속 쌓아가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와, 이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정말 고민 많이 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계획이 책으로도 지금 한번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아마 부정적분을 미분과 같이 연결하지 않으면 이게 응가를 다 하다 만 기분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부정적분과 미분을 같이 한번 다뤄주고 네. 확률과 통계로 수학의 습을 마무리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이 나오는 과정까지 네.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